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속보로 뉴스 특보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충격적인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만찬이 진행되는 가운데 행사장 외곽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무장한 채 돌진하며 총격이 벌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현장에서는 총성이 여러 발 울려 퍼졌고 다행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사히 피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만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미국에서 발생한 유력 정치인 대상 테러 위협에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속보가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오는 대로 빠짐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방금 전 미국 CNN 방송을 통해 보도된 용의자의 신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악관 출입기자 협회 만찬이라는 미국 정치권과 언론계의 가장 중요한 행사장 중 하나에 감히 총격을 가한 이 용의자 도대체 누구일까요? 미국 언론들의 취재력이 참으로 빠릅니다. 벌써 용의자의 신상과 과거 이력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파악된 바에 따르면 용의자는 캘리포니아주 남부 토런스 출신의 31살 남성 콜 토마스 앨런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콜 토마스 앨런이라는 인물, 놀랍게도 평범한 교사이자 비디오 게임 개발자로 활동해온 겉보기에는 지극히 멀쩡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용의자 앨런의 개인 SNS와 여러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그는 C2 에듀케이션이라는 시험 준비 및 개인 지도 업체에서 시간제 교사로 근무해 왔습니다. 심지어 지난 2022년 12월에는 이 학원에서 이달의 교사로 선정될 만큼 성실하게 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학력 역시 눈에 띕니다. 이공계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인재였습니다. 2017년에 세계적인 명문 공과대학이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이른바 칼텍에서 기계공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작년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 도민게스 힐스 캠퍼스에서 컴퓨터 공학 석사 학위까지 취득한 고학력자입니다. 특히 칼텍 재학 시절이던 2017년에는 휠체어용 비상제동 장치 C제품을 직접 개발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역 뉴스에 훈훈한 미담으로 소개되기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인디게임 개발자로도 활동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인맥 사이트인 링크드인에 자신을 비디오 게임 개발자로 당당히 소개했고 실제로 유명 게임 플랫폼인 스팀을 통해 보돈이라는 이름의 인디게임을 1달러 99센트 우리 돈으로 약 3,000원 정도에 판매해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치적 활동 내역도 일부 확인이 되었는데요. 미국 연방선거위원회 기록을 보면 이 용의자 앨런은 지난 2022년 10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캠프 측에 25달러 한화로 약 37,000원가량을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정보들이 사건 발생 직후에 이렇게나 빨리 낱낱이 공개되는 것을 보면 미국 사회의 정보 공개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모든 이력을 종합해 보면 그는 지역사회에 기여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게임을 개발하던 아주 평범하고 전도유망한 31살의 이공계 청년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참석 행사의 중후장을 하고 나타났는지 그 동기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건 당시에 긴박했던 현장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SNS 계정에 24초 분량의 짧은 현장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가는 저 영상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 행사장 밖에서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철통같이 보안 검색대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화면 저 뒤쪽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보안 검색대를 향해
전력 질주하며 돌진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잡혀 있습니다. 아주 급박하게 뛰어갑니다. 저 남성이 바로 용의자 콜 토마스 앨런입니다. 그가 돌진하자마자 주변에 있던 경호 관계자들과 요원들이 즉각적으로 총을 뽑아들고 그를 뒤쫓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무장한 남성이 검색대로 접근하다가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결국 총격전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용의자는 당시 산탄총과 권총 그리고 여러 개의 흉기까지 몸에 지닌 채 완전히 중무장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산탄총이라는 무기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산탄총은 한 번 발사될 때 여러 개의 총탄이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는 구조입니다. 즉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살상을 가할 목적이 다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제압이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에린 티먼 씨는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무장한 남성이 처음에는 보안구역 밖에 있었지만 검문소를 통과하려는 순간 법 집행관들이 이를 저지하면서 상황이 급격히 격화됐다고 말했습니다. 티먼 씨의 증언에 따르면 용의자는 탄창이 달린 소총을 맨 상태였고 보안 검색대를 지나치자마자 비밀 경호국 요원이 쏜 총에 맞아 쓰러졌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총 3발의 총성이 명확하게 들렸다라고 하는데요. 이 3발의 총성이 모두 경호국 요원들의 것인지 아니면 용의자도 총을 발사했는지 여부는 아직 정확히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경호 요원들의 빠른 대처 덕분에 이 용의자가 실제 만찬장 내부, 즉 행사장의 메인 출입문 근처에는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밖에서 완벽하게 제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피신 후 안정을 되찾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남자가 여러 무기를 들고 보안 검색대를 향해 무모하게 돌진했지만 매우 용감한 우리 비밀 경호국 요원들에 의해 즉각적으로 제압됐다며 경호원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용의자에 대해 정신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특정 단체나 조직의 배후 없이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는 민감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이 이란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알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많은 것을 밝혀내게 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현재 당장 표면적으로는 이란 등 외부 세력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칼텍이라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까지 있던 34살의 청년이 이토록 무모한 테러를 기획했다는 점에서 뭔가 강력한 확신이나 숨겨진 동기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당국은 이 용의자와 이란의 관련성 여부 그리고 극단적인 정치적 동기 유무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지금 방송을 막 켜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상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이 열리던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35살의 전직 교사이자 명문대 출신 엔지니어인 콜 토마스 앨런이 중무장한 채 보안 검색대로 돌진하다 비밀 경호국 요원들과 총격전 끝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장소,
워싱턴 힐튼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워싱턴 DC 내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보안이 철저한 행사장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백악관 기자단의 연례 만찬은 물론이고 미국의 주요 정치, 외교 행사가 끊임없이 열리는 대표적인 상징적 공간입니다. 호텔 내부에는 아예 대통령의 안전한 이동만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프레지던트 워크라는 전용 비밀 통로까지 마련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수십 년 동안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반복적으로 사전 점검을 하고 완벽한 경호 시스템을 구축해 온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호텔이 대통령을 노린 총격 사건의 무대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5년 전인 1981년 3월 31일 미국의 40대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총격을 받은 장소가 바로 이곳 워싱턴 힐튼 호텔이었습니다.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이 호텔 내부에서 연설을 마치고 전용 차량으로 이동하기 위해 출구로 나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인파 속에 교묘하게 섞여 있던 20대 청년 존 힌클리 주니어가 레이건 대통령을 향해 권총을 발사했습니다.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가슴에 총탄을 맞아 응급 개용수술, 즉 가슴을 여는 대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치명적인 중상을 입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의 곁을 지키던 백악관 대변인, 현지 경찰, 그리고 비밀 경호국 요원들까지 총에 맞는 참극이 벌어졌었죠. 당시 범인이었던 존 힌클리 주니어의 범행 동기는 미국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영화 택시 드라이버에 출연했던 유명 여배우 조디 포스터에게 병적으로 푹 빠져 있었고 오직 그녀의 관심을 끌겠다는 황당한 이유만으로 현직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던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대통령을 쏘아 중상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판에서 정신 이상 판정을 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입니다. 이후 감옥이 아닌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았고 지난 2022년에 사건 발생 무려 41년 만에 완전히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미국이라는 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희한하게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1981년의 끔찍한 사건 이후 미국 비밀 경호국은 대통령의 경호체계를 말 그대로 전면 개편했습니다. 건물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짧은 동선 관리를 극도로 강화했고 경호 절차를 지금처럼 한층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대비해온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45년 만에 또다시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는 만찬장 밖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는 45년 전과 달리 용의자가 행사장 내부나 대통령 근처에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가 여러 개의 무기를 숨긴 채 어떻게 호텔 주변 보안구역을 맴돌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안 검색대를 향해 돌진하는 상황까지 허용했는지 경호의 첫 번째 방어선이 뚫린 것은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수사 당국은 용의자 앨런이 범행 전 이 힐튼 호텔에 투숙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그는 호텔 객실 하나를 미리 확보해두고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수사관들은 초기 정보에 따라 현재 해당 객실을 전면 통제하고 그 안에 폭발물이나 추가 무기, 범행 동기를 밝혀낼 만한 단서 혹은 공범의 흔적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압수수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안전해야 할 대통령의 행사장에서 또다시 철저한 사전 검색과 검문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뼈아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공대를 나온 31살의 평범한 전직 교사가 한순간에 중무장한 테러범으로 돌변해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으로 돌진했습니다. 그 장소는 공교롭게도 45년 전 레이건 전 대통령이 피격당했던 워싱턴 힐튼 호텔이었고, 철통 같다던 보안 시스템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단독 범행인지 이란 등 외부의 개입이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배후나 숨겨진 정신적 문제가 있는지는 앞으로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관련된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정규 뉴스와 속보를 통해 계속해서 빠짐없이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특보 전해드렸습니다.